갑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로 넘어가는데, 자, 고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려의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양날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 양날개가 뭐냐면 하나는 불교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유교예요. 고려는 요 두 가지를 같이 가요. 조선은 조금 달라요. 조선은 어떻게 하냐면 불교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눌러버려요. 불교 자체를. 그래야지만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를 깨트려야지만 자기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여기에 정당성이 부여가 돼요. 고려는 양쪽의 날개를 같이 가져간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수신을 닦는 도로서의 역할을 이 불교가 어떤 기본적인 근간이 돼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다가 뭐를 융성하게 하라고 했죠? 연등회, 팔관에 이런 거 융성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불법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자, 일단 고대에서도 불교를 우리가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이 시점에서 고대 파트에서 불교의 어떤 과제는 뭐였냐면, 이 불교의 역할이 뭐였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용도로 썼어요. 고대 불교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고려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고려 불교의 과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 고대 파트에서 이제 통일신라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 몇 개죠? 오교, 구산. 요렇게 정리가 되죠. 오교, 구산.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저 오교, 구산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통일신라 시기 때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신라가 점점 무너지려고 할 때는 어디 중심으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흩어지는 종교, 산지에서 만들어진 종파잖아요. 오교, 구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고려가 탄생이 됐는데, 여러분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각각 9개의 산지에서 지방으로 퍼지는 종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러면 선종을 키울 것 같아요? 교종을 키울 것 같아요? 교종이죠.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종을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고려 초반기에는 약간 혼란기예요.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또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고려 시기의 불교의 과제는 뭐냐면 이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하면 융합할까? 이게 과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첫 번째 교선 통합의 노력. 그러면 이제 시기별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첫 번째, 각 시기마다 대표적인 승려가 누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대표 승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상. 그러면 이 대표의 승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은 뭐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승려가 어디를 중심 근거지로 삼아서 사찰을 어디 중심으로 삼아서 불교를 키웠느냐? 중심 사찰. 그리고 이 승려를 키워준 후원자는 누구냐? 이거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시의 집권자가 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 포인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수업을 이끌어갈 때 조금 가장 쉬운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제 수업을 시작한 학생. 그러면 온전히 제가 만든 구조화에 그대로 쫓아오고 흡수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문제를 풀고 나가고 할 때 그 뇌에 그 구조화가 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범위에 대한 자기의 조금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놨던 구조와 제가 만든 구조가 이게 헷갈리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본인이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섞여 버리잖아요. 본인이 했던 거와 제가 했던 거랑 섞이게 되면 오히려 이도저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하시고 뭐 어느 정도의 개괄이 잡히셨어도 제가 이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머리에 그리시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주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정확하게 박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 흩날리고 흩어다녀요.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 교선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는 승려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고려 시기 때 나오는 승려들은 다 이런 노력을 한 승려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승려들이 쭉 나올 거고요. 시기마다 그들의 사상, 그 다음에 어디를 중심 사찰로 삼았는지, 그 다음에 이들의 후원자가 누군지, 이 후원자를 알면 이 승려가 활약했던 시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고려불교. 자, 우선 호족기 살펴보면 첫 번째, 이 호족기는 그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쭉 제가 이제 그 호족기의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선종과 교종이 같이 유행한다. 그죠? 자, 그런데 문벌귀족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이제 위에 있는 지배층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화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도 고려가 여길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도 어디를 키운다? 교종이 키워지게 돼요. 교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교종과 선종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죠. 교종은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를 밟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선종은 참선을 수행하면서 가는 거.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문자가 필요 없어요. 선종은.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무신집권기. 무신들이 집권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 무신들은 여러분 칼잡이에요. 칼잡입니다. 그러면 교종을 선호하겠어요? 선종을 선호하겠어요? 선종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가게 되면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권문세족기 때 가게 되면 원간섭기, 권문세족기 때 가면 불교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글라스 끼고 벤츠 타고 다니는 승려 막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말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권무세족기. 자, 그러다가 신진사대부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요. 이후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조선 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불시 잡변이다. 뭐 석가의 잡스러운 이야기다. 이러면서 불교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요런 논리로 들어가게 돼요. 신진사대부기 때. 그래야 조선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돼요.